영양제 먹는데도 왜 건강이 안 좋아질까? 시니어를 위한 완벽 가이드. 영양제를 한 움큼씩 드시는데도 여전히 피곤하시고 무릎은 아프시고 소화는 안 되시나요? 병원에서는 나이 들면 다 그렇다고만 하시죠. 하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까지 드신 영양제들이 실제로는 몸에 제대로 흡수되지 않았던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원리를 모르시면 아무리 비싼 영양제를 드셔도 돈만 버리고 건강은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25년간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영양균형과 건강관리를 전문으로 연구해온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수미입니다. 70세 최정의 어르신은 영양제를 줄이고 제대로 된 방법을 적용한 지 2개월 만에 만성피로가 사라졌고 68세 이동만 어르신은 3개월 만에 혈당 수치가 정상화되었으며 75세 박미숙 어르신은 6주 만에 관절 통증이 50% 감소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영양제 많이 먹으면 건강해지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5년간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영양제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건강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았던 겁니다. 먼저 왜 영양제를 먹는데도 건강이 안 좋아지는지 의학적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60세를 넘어가면 세 가지가 크게 변합니다. 첫째, 위산 분비가 30% 이상 줄어듭니다. 그래서 영양제를 삼켜도 제대로 분해되지 않습니다. 둘째, 간 기능이 약해집니다. 간은 영양소를 몸에서 쓸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는데 이 기능이 떨어지면 영양제를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셋째, 신장 기능이 저하됩니다. 과도한 영양제는 신장에 부담을 주고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시니어들이 겪는 영양제 문제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과다 복용. 평균적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하루에 5개에서 10개의 영양제를 드십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흡수를 방해하거나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두 번째 문제, 잘못된 타이밍. 칼슘과 철분을 함께 드시면 서로 흡수를 방해합니다. 비타민 D는 아침에, 마그네슘은 저녁에 드셔야 하는데 모두 아침에 한꺼번에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 문제, 불필요한 영양제. TV나 지인 추천으로 사신 영양제 중 실제로 필요한 건 30%도 안 됩니다. 나머지 70%는 돈만 버리는 겁니다. 네 번째 문제, 품질 문제. 저렴한 영양제는 흡수율이 10에서 20%에 불과합니다. 100mg을 드셔도 실제로는 10에서 20mg만 흡수됩니다. 다섯 번째 문제, 약과의 상호작용. 혈압약, 당뇨약과 함께 특정 영양제를 드시면 약효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71세 어르신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은 매일 12가지 영양제를 드셨습니다. 종합비타민, 오메가3, 루테인, 코엔자임 Q10, 글루코사민, 비타민 D, 칼슘, 마그네슘, 프로바이오틱스, 밀크시슬, 홍삼, 비타민 B까지. 한 달에 영양제 비용만 3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 결과는 어땠을까요? 신장 수치는 악화되고 간 수치도 올라가고 소화불량은 더 심해졌습니다. 영양제를 정리하고 꼭 필요한 3가지만 제대로 드시도록 했더니 3개월 만에 모든 수치가 정상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시니어에게 정말 필요한 영양제는 무엇일까요? 먼저 이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영양제는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딱 필요한 것만 제대로 먹는 게 중요합니다. 시니어에게 정말 필요한 영양제는 단 3가지입니다. 놀라우시죠? 12가지가 아니라 3가지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 3가지를 선택하는데도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 음식으로 안 되는 것만.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영양소는 영양제로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비타민C, 비타민이 같은 것들은 과일과 채소로 충분합니다. 두 번째 원칙, 나이 들면서 확실히 부족해지는 것. 60대 이후 확실히 부족해지는 영양소만 보충해야 합니다. 비타민 D, 비타민 B12, 오메가3가 대표적입니다. 세 번째 원칙, 흡수율이 높은 형태. 같은 비타민 D라도 D2와 D3가 있습니다. D3가 흡수율이 5배 높습니다. 같은 돈을 쓰더라도 흡수율 높은 형태를 선택해야 합니다. 네 번째 원칙, 복용 시간이 중요. 아무리 좋은 영양제도 타이밍을 놓치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각 영양제마다 최적의 복용 시간이 있습니다.
5번째 원칙, 약과의 상호작용 확인. 현재 드시는 약과 영양제가 충돌하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5가지 원칙을 지키면 12가지 영양제를 먹을 때보다 3가지만 먹을 때 건강이 훨씬 좋아집니다. 해결책 1. 비타민 D. 시니어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영양제는 바로 비타민 D입니다. 햇빛 쬐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큰 오해입니다. 60세 이후에는 피부에서 비타민 D를 만드는 능력이 75% 감소합니다. 젊을 때처럼 30분 햇빛 쬐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비타민 D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첫째, 뼈 건강의 핵심입니다. 칼슘을 아무리 많이 드셔도 비타민 D가 없으면 뼈에 흡수되지 않습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을 뼈로 운반하는 택배기사 같은 역할을 합니다. 둘째, 면역력의 사령관입니다. 비타민 D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감기, 폐렴에 쉽게 걸립니다. 셋째, 근육을 지켜줍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근육이 빠르게 감소합니다. 낙상 위험이 3배 높아집니다. 넷째, 우울증을 예방합니다. 뇌에서 행복 호르몬을 만드는데 비타민 D가 필요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한 시니어는 우울증 위험이 2배 높습니다. 실제로 67세 김순자 어르신은 비타민 D 수치가 800ml밖에 안 됐습니다. 만성피로, 우울감,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비타민 D 2000IU를 매일 아침 드시게 했더니 3개월 만에 수치가 35로 올라갔고 모든 증상이 개선되었습니다. 비타민 D 제대로 먹는 법. 용량 하루 2000IU. 형태 D3. 시간 아침 식사 후. 주의 칼슘과 함께 드시되 철분과는 2시간 간격. 가격 한 달에 5,000-1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해결책 2. 오메가3. 두 번째로 중요한 영양제는 오메가3입니다. 생선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생선을 3번 이상 드시는 분이 얼마나 되시나요? 더 큰 문제는 요즘 생선에는 중금속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큰 생선일수록 수은 함량이 높습니다. 오메가3가 왜 시니어에게 필수일까요? 첫째, 심장과 혈관을 지킵니다. 오메가3는 혈액을 맑게 하고 혈관벽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심근경색, 뇌졸중 위험을 30% 낮춥니다. 둘째, 뇌를 보호합니다. 우리 뇌의 60%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오메가3입니다. 치매 예방에 필수적입니다. 셋째, 관절 염증을 줄입니다. 오메가3는 강력한 항염 작용을 합니다. 무릎,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넷째, 눈 건강을 지킵니다. 황반변성, 안구 건조증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73세 박철수 어르신은 고혈압, 고지혈증으로 약을 3가지나 드셨습니다. 오메가3를 하루 1000mg씩 6개월 드신 후 혈압약 1개를 줄일 수 있었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화되었습니다. 오메가3 제대로 먹는 법. 용량 하루 1000에서 2000mg. 형태 RTG 형태. 시간 저녁 식사 후. 주의 혈액 응고 억제제 드시는 분은 의사와 상담. 보관 냉장고에 보관. 가격 한 달에 15,000에서 3만 원. 주의사항. 너무 저렴한 제품은 피하세요. 산패되었을 가능성. 캡슐을 깨물어 봤을 때 비린내가 심하면 버리세요. 개봉 후 3개월 내 섭취. 해결책 3. 비타민 B12. 세 번째 필수 영양제는 비타민 B12입니다. 종합 비타민에 다 들어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겁니다. 들어는 있지만 양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60세 이후에는 위산 분비가 줄어들면서 비타민 B12 흡수가 50% 이상 감소합니다. 음식이나 종합 비타민으로는 부족합니다.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째, 빈혈이 생깁니다. 적혈구를 만드는데 B12가 필수입니다. B12가 부족하면 악성 빈혈이 생겨 만성 피로에 시달립니다. 둘째, 신경이 손상됩니다. 손발 저림, 균형 감각 상실, 기억력 저하가 나타납니다. 심하면 치매로 오인되기도 합니다. 셋째, 우울증이 생깁니다. B12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만드는 데 필요합니다. 넷째, 혈관 건강이 나빠집니다. B12가 부족하면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독성 물질이 쌓여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69세 이미자 어르신은 만성피로, 손발 저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검사를 해도 원인을 못 찾았는데 알고 보니 비타민 B12 결핍이었습니다. B12 1000mg를 매일 드신 지 한 달 만에 손발 저림이 사라지고 2달 만에 기력이 회복되었습니다. 비타민 B12 제대로 먹는 법. 용량 하루 1000mg. 형태 메틸코발라민. 시간 아침 공복. 주의 메트포르민 드시는 분은 반드시 필요. 가격 한 달에 10,000원에서 15,000원. 특히 이런 분들은 필수. 채식주의자, 위장약 드시는 분, 당뇨약 드시는 분, 위 수술 받으신 분. 실전 활용법. 영양제를 제대로 먹으려면 타이밍과 조합이 중요합니다. 아침 식사 후 30분. 비타민 D 2000IU. 비타민 B12 1000mg. 종합 비타민 선택사항. 함께 먹으면 좋은 것. 기름진 음식 계란, 아보카도. 피해야 할 것. 커피 30분 간격. 저녁 식사 후. 오메가3 1000mg. 마그네슘 수면에 도움. 함께 먹으면 좋은 것 생선, 견과류. 피해야 할 것. 칼슘과 동시 복용.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조합. 칼슘 철분. 서로 흡수를 방해합니다. 최소 2시간 간격 필요. 아연 구리. 동시 복용 시 구리 흡수 방해. 비타민이 혈액 희석제. 출혈 위험 증가. 은행잎 추출물 아스피린. 출혈 위험 증가. 좋은 조합. 비타민 D 칼슘. 칼슘 흡수율 3배 증가. 비타민 C 철분. 철분 흡수율 2배 증가. 오메가3 비타민이. 오메가3 산화 방지. 비타민 B군 마그네슘. 에너지 생성 시너지. 돈 아끼면서 건강 챙기는 법. 영양제로 한 달에 30만 원 쓰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제부터는 5만 원으로 충분합니다. 꼭 필요한 3가지. 1. 비타민 D 월 8,000원. 2. 오메가3 월 2만 원. 3. 비타민 B12 월 12,000원. 합계 월 4만 원. 상황별 추가 선택. 골다공증이 있다면 칼슘 마그네슘 복합제 월 15,000원. 관절이 안 좋다면 MSM 또는 보스웰리아 월 2만 원. 눈이 침침하다면 루테인 월 15,000원. 소화가 안 된다면 프로바이오틱스 월 25,000원. 영양제 살 때 체크리스트. GMP 인증 받았는지, 함량이 명확한지, 유효기간 확인, 원료 원산지 확인, 첨가물 최소화, 캡슐 BS 정제, 캡슐이 흡수율 높음. 이런 영양제는 사지 마세요. 가격이 너무 저렴한 것, 효능을 과장하는 것, 원료 출처가 불분명한 것, 개봉 후 유통기한이 짧은 것. 2주 실천 플랜. 자, 이제 실제로 어떻게 시작하실지 단계별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씩 따라오시면 됩니다. 1주차 정리하고 준비하는 시간. 1일에서 2일차 내가 뭘 먹고 있는지 확인하기. 먼저 집에 있는 영양제를 모두 꺼내서 식탁 위에 쭉 놓아보세요. 서랍 구석구석, 냉장고 안까지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이에 적어보세요. 아침에 뭘 먹지? 점심엔? 저녁엔? 이렇게 해요. 적다 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어머, 내가 이렇게 많이 먹었어? 하실 거예요. 실제로 한 어르신은 영양제가 무려 18가지나 되셨어요. 본인도 뭘 먹는지 정확히 모르셨던 거죠. 3일에서 4일차 필요 없는 것 과감히 버리기.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분류해보세요. 첫 번째 통에는 꼭 필요한 것 3가지만 넣으세요. 비타민 D, 오메가3, 비타민 B12입니다. 이게 없으시면 약국이나 마트에서 사오시면 됩니다. 두 번째 통에는 있으면 좋은 것을 넣으세요. 관절이 안 좋으신 분은 글루코사민, 눈이 침침하신 분은 루테인 이런 것들이요. 세 번째 통에는 필요 없는 것을 넣으세요. 유효기간 지난 것, 뭔지 모르는 것, 효과 못 느낀 것들이요. 이건 과감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깝다고 드시면 오히려 몸만 상합니다. 5일에서 7일차 새로운 습관 만들기. 이제부터 새로운 방식으로 드셔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먼저 물 한 컵 드세요. 그냥 생수 한 컵이요. 이게 위장을 깨워줍니다. 그 다음 아침 식사를 하세요. 이때 중요한 건 기름진 음식을 조금이라도 드시는 겁니다.
계란 하나만 드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비타민 D는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되거든요. 식사 끝나고 30분 후 비타민 D 한 알, 비타민 B12 한 알 드세요. 물과 함께요. 그리고 커피는 30분 더 기다리셨다가 드세요. 커피가 영양제 흡수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2주차 몸의 변화 느끼는 시간. 8일에서 10일차 저녁 루틴 추가하기. 이제 몸이 새로운 패턴에 익숙해졌을 겁니다. 이때부터 저녁 영양제를 추가하세요. 저녁 식사 후 오메가3 한 알 드세요. 이것도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생선이나 견과류를 드셨으면 더 좋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는 마그네슘을 드셔도 좋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켜서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다만 이건 선택사항이에요. 잠을 잘 주무시면 안 드셔도 됩니다. 11일에서 14일차 내 몸의 변화 느끼기. 이즈음이면 몸에서 신호가 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아침에 좀 더 개운한데? 라고 느끼십니다. 어떤 분들은 오후에 덜 피곤한 것 같아라고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소화가 한결 편해졌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변화들입니다. 극적이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변화들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주 하시는 실수들을 알려드릴게요. 귀찮아서 아침에 한꺼번에 다 먹었어요. 안 됩니다. 오메가3는 저녁에 드셔야 합니다. 식사 안 하고 영양제만 먹었어요. 절대 안 됩니다. 속만 쓰리고 흡수도 안 됩니다. 하루 건너뛰어도 괜찮죠? 안 됩니다.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효과 없는 것 같아서 양을 2배로 늘렸어요. 위험합니다. 정해진 용량을 지키세요. 가족들에게 부탁하세요. 혼자 하시기 어려우시면 가족들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아침에 영양제 먹었는지 확인해줘. 저녁에 오메가3 먹으라고 말해줘. 처음 2주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시기만 잘 넘기면 그 다음부터는 습관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하시게 됩니다. 실제로 72세 박순례 어르신은 손자에게 알람을 맞춰달라고 하셨어요. 아침 8시, 저녁 7시에 알람이 울리면 영양제를 드셨죠. 처음엔 번거로웠지만 2주 후부터는 알람 없이도 자동으로 드시게 되셨답니다. 2주 후 체크포인트. 2주가 지나면 이렇게 자문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전보다 편한가? 오후에 덜 피곤한가? 소화가 더 잘 되는가? 밤에 잠이 더 잘 오는가? 4가지 중 2가지 이상 그렇다면 성공입니다. 이 방법이 여러분에게 맞는다는 뜻이에요. 계속 이어가시면 됩니다. 만약 하나도 해당 안 되면 용량이나 시간을 조금 조절해보세요. 또는 의사 선생님과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영양제는 마법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몸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2주, 한 달, 3개월 꾸준히 드시면 분명히 변화가 옵니다. 작은 변화가 쌓여서 큰 건강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제대로 먹는 게 중요하다는 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타민 D, 오메가3, 비타민 B12. 이 3가지만 제대로 드셔도 여러분의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비싼 영양제 12가지 드시지 마시고 꼭 필요한 3가지만 제대로 드세요. 실제로 제가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이 이 방법으로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만성 피로가 사라지고 병원 가는 횟수가 줄어들고 무엇보다 삶의 질이 높아지셨습니다. 올바른 영양제 복용은 건강한 노후를 위한 확실한 투자입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노후, 행복한 인생은 오늘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